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캠페인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정착 활동을 규탄하는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노동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캠페인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압제적인 이슬람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난 3월 18일 이란 국민들이 SNS상에서 이란 반정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반정부 캠페인의 기획자인 이란 민주화 운동가 마리암 메마르 사데기는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이란 국민들의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압제적인 이슬람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위한 이란 국민의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민주주의 국민연대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국민 가수 에비와 그의 부인 또한 노투 이란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마르 사데기는 이 운동은 폭발적으로 지지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치러질 6월 대선을 보이콧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망명한 이란 왕세자 레자 팔라비 또한 이번 캠페인은 반독재를 지지하는 모든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가족 중에 이슬람 정권의 탄압으로 피해를 안 본 이란 국민이 없을 정도라며 나의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조차 이슬람 정권으로부터 암살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사 잡지인 뉴스위크는 바이든은 이란 민주투사들을 옥죄는 베이징식 인터넷 탄압을 방치하지 말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칼럼은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위원회의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빅토리아 코트가 작성한 것입니다. 칼럼은 이번 달 이란 정부가 발루치스탄과 시스탄 지역에서 있었던 반독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망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과거 2009년 녹색혁명 당시에 자국민을 탄압하는 감시 인프라를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았으며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집회 당시에도 인터넷망을 차단시켰다고 칼럼은 전했습니다. 코트 전 보좌관은 녹색혁명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 이번 이란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란의 중국식 인권 탄압을 격퇴할 표현의 자유기술력을 이란 국민들이 제공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정착 활동을 규탄하는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정착 활동을 규탄하는 반이스라엘 결의안 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점령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의회는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내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리오르 하얏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유엔 인권위의 이번 투표는 유엔의 도덕적 오점과 이 결의안을 지지한 나라들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인권위는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기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박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단체 유엔워치의 힐렌 로이어는 유엔 인권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수의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 이 결의안이 진정 팔레스타인 인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살해와 고문, 구금을 일삼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학대를 무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인권위가 타국가의 독재 정권과 정부 권력 악용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불균형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유엔 인권위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공평한 편중을 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위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새 정부 들어 의회에 복귀할 것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노동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민의 50%가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당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노동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텔아비브 노동법원은 판례문에서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교직원의 권리가 학생들과 동료 근로자, 그들의 가족의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백신 접종과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인 신체 자유권에 반하지만 학생, 학부모 및 동료 직원들의 권리와 건강 우려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보건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료를 지방당국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이스라엘 기본법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코로나19 2차 백신까지 접종한 국민이 전체 국민의 50%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3월 24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520만 명이며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약 465만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캠페인의 성공으로 인해 다가오는 국경일에 작년보다 느슨한 규제와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